안녕하세요. 상위 영어의 임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주역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실력을 쌓으면 기회가 왔을 때 저력이 있어 명예로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개혁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참고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개혁에 동참해서 미비한 점을 치밀한 분석력으로 분석해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언택트 시대로 돌입하면서 사람의 삶의 변화와 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삶의 변화와 무대가 이 컴퓨터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삶이 몇십 년에 어떻게 바뀌고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주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돌의 희생을 발판으로 바둑 전체를 이기는 사석 작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 것을 덜어내서 남을 도와주고 그 결과로 모두가 구제되는 이로운 형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에는 또 이제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제 국가혁명당 총재님이신 허경영 총재님이 쓰신 책이에요. 거기에 대한 일화가 여기에 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허경영 총재님의 아버님은 경상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이셨대요. 근데 그 허경영 총재님 아버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나친 부를 혼자서만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아버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총재님의 아버님이 자신의 부를 그 경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다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의 정부에서는 그분을 공산당처럼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을 다 받으신 그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뭐 삼성이나 LG 이 주요 대기업 을 창설할 수 있는 그 자본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허경영 총재님이 태어나신 때가 195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전쟁으로 되게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기부함으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 이렇게 자신이 손해볼 줄도 알아야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중용을 지키라고 했는데 중용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황에 맞게 주위에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성실히 자기 일을 하면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는 누군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꼭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예를 들어 봉사를 계속한다든지 하면은 자기 자신하고 또 자식한테 또 복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을 먹기를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해롭다. 결국엔 바꿔 얘기하면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해야지 자신에게 이롭다라는 뜻이 되겠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남을 돕는 것도 그렇고 또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행이나 악행이나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사람이 생각이나
행동, 표정, 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어떠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문에 나쁜 뭐 기사가 실리면은 평소에 그 사람의 하나하나 행동과 말과 표정과 사고가 모여져서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전체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본인 자신에게도 놀랄 만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쁜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한순간 살아가고 한순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항상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착실하게 익은 열매가 과일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다시 싹이 되어 부활하기 때문에 과일은 감히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착실한 열매가 과감히 떨어질 수 있듯이 착실하게 산 사람은 과감히 죽을 수 있다. 불의 앞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깡패처럼 힘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착실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정신적인 삶을 산 사람은 죽어서 육체가 썩어 없어져도 그의 정신세계는 계속 살아가지만 육체적인 삶을 산 사람은 육체가 죽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 착실하게 살지 못해 죽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쓴다. 양이 정신적인 삶이라면 음은 육체적인 삶이다. 육체적인 삶을 산 사람은 과감하게 죽지 못하고 저항한다. 안중근 의사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또 훌륭하시지만 그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하신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도시락 폭탄 그거를 이제 투척한 다음에 일본 황제를 에게 피해를 그렇게 입힌 후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쓰시죠. 너의 죽음은 너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공분을 나타낸 것이니 너의 죽음은 떳떳한 것이고 너가 목숨을 구걸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국민 전체가 그 목숨을 구걸하는 것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거를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그런 편지를 건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훌륭하게 어차피 자기 목숨이라는 것도 또한 한순간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한평생을 살고 또 한순간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차피 죽을 이 목숨인데 만약에 죽게 되면은 정말 그냥 병들어서 죽고 그러기보다는 정말 뭐 안중근 의사나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구 소령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헛된 것에 앗아가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곳에 이렇게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자꾸 삶의 의미를 저버리고 목숨을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꼭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람되고 또 찬란한 미래가 있으니까 잘 다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실지 준비하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역 세 번째 시간에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